안녕하십니까. 필성의과 원장 김철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보톡스에 관련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톡스는 영상들과 자료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보기는 쉽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임상적인 적응에 관련된 게 설명이 많고요. 원리부터 처치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것이 많지 않아서 보톡스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여기서 대처를 하는 게 좀 좋겠다 싶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제 보톡스는 글자 그대로 보면 보툴리는 톡신이 되겠고요. 현재는 보툴리눔 톡신 A를 이제 상품화해서 많이 판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톡스는 원래는 통조림에서 나온 균이었습니다. 이게 녹이 쓸어서 오래된 통조림에서 나온 균인데 그걸 먹고 나중에 여러 가지 신경마비가 증상이 일어나 가지고 옛날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배웠을 때는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신경 독소였습니다. 근데 이게 약독화를 시켜서 근육에 일부 주사를 하니까 신경에서 이제 근육을 움직여라. 예를 들어서 여기 이두가 박근 신경이 있으면 움직이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기에 아세틸콜린을 분비를 해서 이제 근육을 움직이도록 하게 되는데 마이오신하고 그 근섬유를 움직여서 근데 이 부분에 이제 블락을 하게 됩니다. 보톡스가 그렇게 되니까 신경을 마비를 시키니까 근육을 못 움직이게 되는 원래는 아주 위험한 신경 독소인데요. 이거를 굉장히 약독화를 해서 초반에 사시 교정을 할 때 사시는 사실 수술로 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시를 이제 보톡스로 해보니까 더 이런 부분이 나중에는 이제 그런 미용에도 한번 이용해 보자. 그래서 턱이 발달된 분, 그리고 종아리가 발달된 분, 그리고 이마 주름이 많이 쓰인 분에서 보톡스가 점점 이제 많이 쓰여지고 지금은 거의 화장품 비슷하게 인식을 해가지고 좀 쉽게 인식을 해서 뭐 친구들과 얘기를 해서 보톡스를 맞아 가볼까라고 또 성형외과나 피부과에 심심찮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신경 독소인 만큼 독소의 용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 뉴스에도 약효 성분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 보톡스는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안정성이 검증이 되기 때문에 꼭 그 약효 성분을 여러분들이 유통기한 보듯이 거기 보톡스도 한번 반드시 보시고 그 맞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톡스 종류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뭐 이 이름을 다 열거하기보다는 이 수많은 보톡스가 어떤 거는 대용량으로 해서 아주 전체를 많이 맞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고용량인데 여러 번 나눠서 이제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좋다 이런 부분을 사실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건 각 회사마다 자기가 또 좋다고 이제 방침을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이게 좋다 저게 또 말씀드리면 힘들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서 이제 자기한테 맞는 부분을 이제 해보시면 되겠죠. 그나마 보톡스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심하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보톡스의 양이 혈중으로 퍼지면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닙니다. 단 그 부위 자체가 위험한 부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마 같은 경우는 사람이 서 있고 이마를 이렇게 찡그리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중력을 타고 조금씩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 같은 경우는 상안면부의 윗단을 위주로 중심 이상은 넘어가지 않도록 윗부분을 좀 맞는 게 좋습니다. 너무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마 근육의 전두근 뿌리 부분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사무라이 눈썹처럼 이렇게 보면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죠. 물론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면 밑으로 또 보톡스를 맞아서 또 내리면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처음부터 안 생기도록 또 윗부분을 좀 맞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눈가 주름, 이제 까마귀발 주름이라고 하죠. 근데 밑에 부분은 잘 맞질 않는 이유가 잘못 밑에 맞으면 그 눈의 관략근의 힘을 주는 이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검내반이 처질 수 있어서 보통 옆은 주사를 많이 하지만 밑에는 한다면 굉장히 저용량으로 하게 되고 보통은 잘 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팔자주름을 보톡스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 까마귀발 주름이나 이마 이런 부분들은 그 보톡스로 해결이 되지만 팔자주름은 입술에 있는 근육의 여러 가지 동작에 의해서 뼈가 전체적으로 꺼져서 주름이 처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팔자주름은 꺼진 거를 채워주는 개념으로 해야지 이 근육을 힘을 빼는 것 자체가 교정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팔자주름은 뭐 필러라든지 아니면 진피지방이라든지 뭐 채워주는 개념으로 보통 하게 되지 보톡스는 잘 듣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얼굴에 이제 사각턱 근육이 있습니다. 이 사각턱 근육이 한쪽으로 많이 씹는다 하면 그 한쪽을 더 많이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양쪽을 너무 오랫동안 씹는 분들은 침샘이 많이 발달돼서 침샘도 보톡스로 해서 좀 줄여주고 근육도 같이 줄여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전후에 어느 만큼 또 줄였는지를 결국 미용적으로도 줄일 수 있고 기능적으로 줄일 수 있겠죠. 이런 침샘을 줄이는 보톡스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인위적으로 침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음식 먹을 때 소화의 과정에서 좀 불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너무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침샘 보톡스는 좀 주의해서 맞는 게 좋겠다. 결국은 너무 오래 씹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오래 씹지 않으면 또 좋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수술과 또 연관되는 보톡스도 있습니다. 수술은 저번에도 한번 영상에서 광대 재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광대를 이제 수술하고 나서 그분이 이갈이나 이를 꽉 깨무는 버릇, 이렇게 근육을 많이 쓰는 버릇이 있다면 이 교근이 잡아당겨서 그 광대를 내릴 수가 있겠죠. 이런 수술과 연관을 해서 수술의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이제 보톡스를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보톡스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보톡스는 기능적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편두통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관자놀이가 너무 아프다, 아니면 신경 쓸 때마다 이마가 묵직해서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 아니면 뒤통수가 뻑뻑하다, 이런 부분들이 관자놀이 근육에 있는 측두근, 그 다음에 전두근, 그리고 후두 삼각근이든 그 후두의 그 여러 가지 근육들을 필요에 따라서 이제 주사를 한다면은 이런 편두통을 수술이 아닌 그 시술로 할 수가 있고요. 물론 편두통이 너무 심한 사람들은 영상과 같이 이제 수술 방법으로 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톡스가 수술을 대신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모근 보톡스, 아니면 종아리 보톡스, 결국은 근육을 줄이는 개념이 많은데 미용적인 것은 그나마 다시 돌아오면 되지만 이렇게 승모근이라든지 종아리 보톡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써야 되는 기능적인 게 약해지기 때문에 승모근이 결국은 목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거북목이 좀 더 발달이 된다든지 디스크를 방지하는 승모근이 없기 때문에 목이 더 꺾여지는 그런 역할이 돼 있고, 종아리 같은 경우도 걸을 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걸을 때 무릎이나 다른 데 힘이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기능적 보톡스는 부작용에 대해서 좀 더 숙지를 하고 가시는 게 좋으시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보톡스는 화장품과 같은 아주 안일하게 이제 대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신경 독소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용량이 고용량일수록 이제 환자분들한테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용량을 제대로 쓰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고요. 혹시라도 고용량으로 쓰였다면 빨리 마사지를 따뜻하게 해서 그쪽 주위에 퍼뜨려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위를 온찜지로 시프를 해가지고 문질러 줘가지고 혈액을 바깥으로 분산시켜주면 그나마 주사 부위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3개월 지나면 대부분이 이제 혈액 양에서는 훨씬 적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톡스를 어떤 병원은 맞으니까 좀 오래 가고 어떤 병원 맞으니까 빨리 없어지더라. 보통 이렇게 많이 병원의 어떤 문제점을 생각을 하시거나 보톡스 자체의 문제점으로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그 회사 제품에 따라서 그 용량이 좀 더 오래 가거나 지속성이 좋거나 떨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고, 환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톡스에 교근을 맞았다 그러면은 그 교근을 많이 쓰면 그만큼 빨리 닳게 되고, 교근을 별로 안 쓰고 오랫동안 그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면서 좀 관리를 잘 하셨다면 심지어 8개월, 9개월까지도 갈 수 있는 게 또 보톡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환자분 관리에 따라서 훨씬 더 편차가 이제 많기 때문에 단순히 어느 제품, 어느 병원이 오래 가더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환자분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이 보톡스는 예를 들면 교근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를 가지고 근육을 지지면서 그 톡신을 주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개발하게 된 원리는 근육을 좀 줄여주고자 그 근육에 고주파를 주어서 근육을 태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삼겹살을 우리가 태워본다고 칩시다. 그쪽에 근육을 죽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그쪽 괴사를 시켰을 때는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탐침을 해서 그 안에 열을 발생시킨 거기 때문에 단백질이 응고가 되어 가지고 그쪽에 잘못하면 신경을 태운다. 그러면은 먹을 때, 입을 벌릴 때 다무는 깨물근에 장애가 생기죠. 결국 닫을 때 제대로 못 닫는 깨물근 장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고주파 치료를 이제 독신과 같이 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저희는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환자분이 그 신경 위치가 똑같이 되어 있다고는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턱을 줄이고 싶다면 그 보톡스 말고 수술하신 게 훨씬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 수시루지만 가볍게 생각하셨다면 좀 더 꼼꼼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걱정을 하시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는 안전한 시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좋은 시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